입시장 시즌 8 엄친 딸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네, 엄마 친구 아들 혹은 엄마 친구 딸이 뭐 의대 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는데. 근데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얼굴도 잘생기고 맞아. 착해. 또 기가 막히게 착하지. 말도 잘 듣지. 뭐 또 효도도 잘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대체 누집 자식이냐, 도대체 쟤는 어느 집 자식이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두 친구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 졸업해서 서울대 의대 재학하고 있는 조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대부고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 1학번에 재학 중인 하현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두 분 이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엄친아 엄친딸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좋습니다. 그냥 아들 딸로 부르죠. 그냥 아들 딸. 두 분 다 이제 이게 현역 의대생인 거죠? 네, 1학년. 현재 1학년입니까? 두 분 다? 네. 두 분 다 1학년이고 두 분 다 같은 학교를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외대부고. 그래서 전사고라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 두 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재수 뭐 삼수 이런 거 없죠, 두 분은? 네. 엄친아 엄친딸은 재수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스펙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들이 나왔고,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관련해서는 스펙의 끝판왕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성적과 이제 수능 성적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부모님들이 이 방송에 집중하는데 약간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는 내신이 한 3.7에서 3.8 정도였고 이제 그 정도면 전교 한 37등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적으로는 의대를 갈 확률이 너무 낮아서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아예 내신을 버려서 정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온 성적이 몇 개 틀렸어요? 몇 개 틀렸어요? 영어를 제외하면 6개 틀렸어요. 6개. 네. 알겠습니다. 네, 한 6개 정도 틀렸고 내신은 3학년 때 완전 버렸다? 네, 완전 버렸어요. 뭐 얼마까지 버렸어요? 그럼? 3학년 2학기는 제가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6.0이 나왔어요, 내신이. 네. 아, 진짜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등급 되면 내신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 야, 이 외대보고 3등급이면 잘하는 좋은 건데 이제 어쨌든 거야. 목표치에 따라서 버린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들님은, 엄친아님은 내신이나 뭐 수능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3학년 1학기까지 대학 지원할 때 내신이 1.8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교 2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은 제가 수능에서 2개 틀렸거든요. 국어 하나, 생투 하나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가지 않았어요, 대학은? 네, 맞아요. 근데 왜 정시는 2개 틀립니까? 그러니까 엄친아. 딸님은 저기 막 수능으로 갔고 아들님은 이제 수시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사고나 이런 거 준비하려면 선행 이런 거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들었거든요. 뭐 난립니다 지금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이나 뭐 분당 쪽 가면 난리인데. 본인들이 이제 입학 전까지 나는 선행을 뭐 이 정도로 했다. 각 과목별로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수학을 제일 많이 하니까. 이거 엄청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토론거리예요. 뭐 심화가 있고 심심화도 있고 뭐 심화도 있고 뭐 기억나세요? 혹시 내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는 수학만 했어요. 거의. 고3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은 92점 나올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일, 30일 제외하고 풀 수 있는 정도도 중학교 때요? 네. 그러니까 저희 때 수학 상하라고 하죠. 네네. 수학 상하보다도 미적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수학을 시작했고 그래요? 대신에 다른 거 안 하고 수학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늦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보통 막 4학년 때 시작하고 이러는데. 미적분을 4학년 때 한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걔가 하는 게 그게 미적분인지 알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고 수학만 했다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 뭐 물화생에 뭐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우치겠다 막 이런 느낌으로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되게. 네. 엄친 따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엄친 따님은 선행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근데 저는 제가 선행을 구교육과정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기준으로 저는 기하 벡터까지 다 했었어요. 아, 하긴 했다. 웬만하면 저는 이제 문제집 한 3권 정도 돌리고 특히 미적분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수학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국어는 안 했어요? 국어는 그냥 팀 수업 같은 거 했었는데 그냥 문학 작품 보고 네. 그냥 기본적인 그 문학 용어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고1, 모의고사 같은 것만 풀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못다한 얘기가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가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봤다 라는 느낌으로 그때 교육과정 기준으로 수원, 수투, 미적원, 미적투를 봤어요. 네. 그리고 1학년 때? 네. 금방 그 정도는 다 보지 뭐. 네, 그 정도는 다 보니 근데 보통 그리고 저 엄청 많은 양인데. 예.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다시 한 게 아니라 수원 수투는 그냥 겨울방학 때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네. 2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미적원, 미적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고3 때 들어갔을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의 중1 때 수, 상하, 수원, 수투 겨울방학까지 이제 다 마스터를 하고 미적분을 2학년 때 다 팠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1등급을 맞을 정도로 끝내놨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약간 미적분만 하면 되는. 아까 수원 수투는 간단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수원 수투도 간단하게 보려면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 짧은 기간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때 거의 수학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공부량이 당연히 필요해야 전사고도 가고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수능이라는 게 아까 엄신아님께서는 거의 수시로 갔는데 정시수 2개 틀고 이러잖아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저게 뭐냐면 저는 수능 성적이 거의 중학교 때 거의 많은 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꾸준한 어떤 수학의 학습량과 국어 이런 것도 뭐 좀 책 읽는 것도 살짝 좋아하거나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좀 사실 상당히 중학교 때 뭐 이런 기본적인 기본기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친구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도 어느 정도 논리는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은 정말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92점에서 100점 가는데 2년이 걸렸는데 와. 그게 2년이 필요한데 밑에가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외대부고에 이제 처음 입학을 하셨을 거고 이게 외대부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국의 최고 수재들이 거의 모이는데 중학교 때 다 전교 1등 하고 이랬던 애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내신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도 전 많이 봤고 저는 막 외대부고 애들 가끔가다 이제 보잖아요. 보면은 항상 이게 뭔가 압박감 같은데 시달리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내신 관리하는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좀 하면서. 약간 그냥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그냥 일정 점수 이상 나오면은 내가 몇 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냥 모든 시험을 결국 독립시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변 맞아, 멘탈이 약하면 오늘 예를 들어 국어 시험 제대로 못 보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수학도 무너지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이제 엄친아님은 이게 다 따로따로야. 그 공부 과정도 오늘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걸 하자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목별로 독립적으로 생각했던 게 컸던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건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얘기거든요. 예. 엄친 딸님께서는 뭐 본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정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내신을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교통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여기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 아니 저는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내신을 제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했을 때 1학년부터? 네. 그래서 사실 수시를 못한 거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애초부터 뭐 내신에 막 몰입해서 경쟁하려는 마인드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었구나. 좀 적었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일정 이상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기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1, 2학년을 살았어서 진짜 제 마지노선이 3점대긴 했거든요. 그래서 딱 3점 후반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이제 수능 공부할 때도 사실
걱정해봤자 제 성적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공통적인 게 주변의 그러니까 비교나 이런 거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일부러 차단하려고 잘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몇 점을 받았든 이런 거에는 최대한 이제 신경 자체를 끊어버리고 그냥 내 할 일에 집중하고 내가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그냥 나는 이 이하로만 안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 할 거 하다가 정시 때 한번 힘을 빡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시할 때도 걱정을 안 하려고 굉장히 일부러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이건 약간 전사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전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게 무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받는 게 어느 순간 당연시 돼요. 그게 당연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목표는 1.0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실에 좀 사람이 누구나 다 약간 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안주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념이지. 해도 야 이게 저래 안 되는구나 그냥. 근데 나는 끝까지 어쨌든 목표는 1.0으로 항상 나를 좀 이렇게 채찍질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야 내가 내신은 나는 이렇게 관리했는데 나가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나의 노하우가 있다. 뭐 좀 이 정도는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애들 학습 플래너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막 일일 플래너보다 그냥 어느 날짜까지 뭘 끝내놔야 된다를 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일 플래너 써봤자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좋지만 안 했으면은 자괴감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뭐 플래너 쓴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오늘 뭐 몇 페이지 하고 적어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거 안 지키면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데드라인을 정해주듯이 내가 뭐 이번 달까지 뭘 끝내겠다 목표를 잡고 그거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날 할 걸 하면 되는 거다. 네. 그리고 내신은 그렇게 해서 무조건 많이 보는 게 답이다. 많이가 보통은 이제 다 많이 봤다고 주장을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다 공부 열심히 했대. 뭐 열심히 하고 뭐 했다는데 본인이 이제 내신 공부는 보통 한 4주 정도 아이들이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4주일 동안 나는 어느 정도로 봤다. 뭐 횟수라던가 뭐 시험 전날까지 포함해서 국어 영어 과탐 저는 과탐을 다 노트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 단거나 하는 거죠. 노트 정리. 네, 저는 그리고 그 노트만 봤어요. 교과서도 다 노트에다 다 옮겨놔서 그거를 5번 보자 최소한. 5번 보고 시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 다 하고 그걸 한 5번 이상은 봤다. 최소한. 그리고 그냥 노트도 암기를 해버린 거죠. 노트 정리하는데 시간이 보통 약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노트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뭐 여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트를 만들 때 외워야 돼요. 노트를 만들면서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그냥 받아 적는 게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전사고 하면은 또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 가질 만한 게 뭐 비교과. 이 비교과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딱딱 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딱 열심히 수행을 한 건지.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시킨 것만 했어요. 그냥 추가로 뭘 준비하거나 대회에 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엄청 많지 않나? 근데 학교에서 시키는 게? 그러면 뭐 비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해가지고 나는 이런 식으로 좀 비교과 활동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내 학생부가 좋아진 것 같다.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대입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현실적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거. 솔직히 그 고등학생이 모집단을 구해봤자 얼마나 많이 구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준비하진 않았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요즘은 보고서 쓰거나 발표할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기회가 엄청 많은데 그때 막 너무 꿈만 크고 거창해가지고 너무 큰 주제를 잡는다거나 오히려 그러면 보고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큰 주제를 잡거나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주제 중에 좀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거를 갖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맞아요. 엄칠따님은 본인만의 어떤 비교과 활동 노하우나 뭐 이런 게 만약에 있다면? 저는 저걸 못해서 약간 실패했던 케이스였어요. 현실에서 찾았어야 됐는데 그 선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약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주제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깔끔하게 마음을 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두 분도 일단 수능 고득점자 아닙니까? 두 분도. 그래서
그 학교 생활하면서 수능 대비는 좀 의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내신이 수능하고 아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특히 2학년 때 수능에 맞춰서 많이 하긴 했어요. 내신 자체가. 특히나 이제 수학은 이제 제가 일반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기출을 계속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출을 많이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저는 수능 수학에도 결과적으로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탐구 같은 거는 이제 개념을 한번 회독을 한다던가 뭐 국어 문법은 그거 자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수능에 도움이 꽤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내신 공부 열심히 해도 수능에는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약간 수능이랑 연계되는 부분들은 좀 더 좀 신경 써서 좀 봤던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들님은 내신이 우수하니까 더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일단은 옆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수능틱해요. 문제가 학교가 문제도 그렇고 수업 내용도 그렇고 과탐 같은 경우도 원과목 1학년 2학기 때 정말 수능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학교 자체가 내신과 수능을 굉장히 병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두 번째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기출을 거의 다 풀었어요. 2학년 때요? 네, 수학 같은 경우도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기출 교재 풀었고, 국어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국어를 한번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건가 해서 국어를 한 4주 동안 정말 매일 비문학 세지문 문학 세지문을 매일 풀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근데 그렇게 풀고 나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고 학교 국어도, 그래서 제가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계속 100점만 맞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기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수능 수준에 맞출 수 있으려면은 기출을 일단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엄친아님께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국어가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러면은 매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일정량. 제가 과외생한테 너 한 지문 해도 괜찮다. 근데 매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하고 싶은 게 그 고3 때 학습 양, 학습 시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전 되게 한 바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퀴? 뭐지? 그래서 8시 반부터 4시까지 수능 사이클대로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침에 국어하고 수학하고 밥 먹고 영어하고 탐구 2개 푸는, 공부하는, 그러니까 풀던 거 공부하던가. 그래서 그거를 8시 반부터 4시까지 한 바퀴를 돌리는 공부를 되게 중요히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저 한 바퀴는 꼭 지켰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냥 하고 싶은 과목 순서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탐구 가고 싶으면 탐구 먼저 하고, 뭐 국어 가고 싶으면 국어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한 사이클 돌리고, 공부 순서를 아침에 무조건 국어를 하고,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이 순서를 무조건 지켰고, 8시 반부터 4시까지는 그렇게 일부러 지켰다. 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수능을 그렇게 치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네. 도움이 돼요. 네. 그래요? 특히 국어 아침이 되게 커요. 아침에 국어를 보니까 그게 되게 컸다고 느꼈어요, 저는. 평소에 그 사이클을 맞추는구나, 살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루틴을 만드는 본인만의 패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의대 진학 관련해서 좀 입시 전문가 측면에서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비교과 관련돼서 이제 연장선인데, 비교과 관리라는 거는 내가 장래희망이 있고 장래희망에 관련된 학과가 정해지고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학과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비교과의 진비 원리라고 알고 있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나중에 원서 쓸 때 되면 마음대로 쓴다. 특히 전사고 애들은 특히 장래희망 갖지 마라. 제가 외고 애들도 그래요. 장래희망 갖지 마라. 어차피 원서 네 마음대로 못 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원서 쓸 때 학과를 근데 실제로 융통성 있는 선택을 많이 하나요? 친구들이? 네. 수시에서? 네. 그러니까 전공적 혹합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수학도 해보고 뭐 물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건드려 보는 게 심지어 크게 벗어나라고 합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분은 약간 저세상식이라서 한 우물 파다 보면 그 우물에 빠져 죽는다. 근데 저는 일단 벌려 놓으면 어떻게든 맞아요. 다 연결을 하더라고요, 됩니다. 친구들이.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모님들이 자꾸 막 이렇게 물어봐요. 올해 전사고 지금 준비하고 갈 건데 이제 학과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학과를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너는 이제부터 장래희망이 없다.
그러면 비교학과 활동 어떻게 하면 그냥 시키는 거 하세요. 시키는 건 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원서 쓸 때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요거를 꼭 좀 미리 지금 예비 고1 아니면 현재 고1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두 분 다 사실 엄청난 또 성공을 한 거잖아요. 한 번에 의대를 못 가는 애들이 사실 더 많은데 비율적으로 한 번에 갔는데 내가 그래도 이번 입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돌이켜 봤을 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일단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때도 막 이걸 무조건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네. 고3 때도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 되게 압박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그런 걱정이나 이런 초조한 제 친구들이나 그냥 후배들한테도 뭐 걱정해서 솔직히 도움되는 게 없다 네 학업에. 아니 아까 9월에 3월 국어 3등급 때 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그때 걱정 안 했어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약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와 이거 망했다 그래, 이 생각을 했죠.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 근데 그 시험지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실책을 다 쏟아낸 시험지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OMR 마킹 잘못한 것도 나오고 문제 잘못 읽은 것도 나오고 그런 온갖 게 다 나왔어서 그래서 이 시험지를 똑바로 분석을 해서 제 단점을 다 보완을 하자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거지. 모의고사는 저런 목적으로 치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저는 6평 내지 9평 한 번쯤은 망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 웃어. 있잖아. 못 쳤어 웃어. 네. 얼마나 좋아. 네. 엄친아님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 기출이나 어떤 문제를 보면 그것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과탐 공부대도 예를 들어서 과탐 기출문제집을 풀어요. 그럼 네. 저는 헷갈리는 선지를 다 체킹을 해놨다가 그거를 노트 맨 뒤에 쫙 다 적어요. 그러면 한 A4 한 장이 나오거든요. 앞뒤로. 그래서 시험 쉬는 시간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를 적어요? 이미 머릿속에 네.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선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능 공부도 비슷한 게 있는 게 제가 그거를 3에서 1로 올렸잖아요. 네. 그 70일 동안 뭘 했냐면 그땐 기출은 늦어요. 이미 기출을 다 아니까 솔직히 네. 한 번 더 공부한다 해서 뭐가 되진 않거든요. 뭘 했냐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요. 풀고 이제 채점을 하면 이제 틀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지들 옆에다가 이제 틀린 문제에다가 제가 오답 선지 고른 걸 왜 정답이라 생각했고 실제 정답 선지는 왜 아니라 생각했는지를 일단 다 적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이제 지문을 해석해 주시는 거나 그 선지를 설명할 때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랑 제가 풀었던 그거의 차이를 다 적어놨어요. 그걸 이제 또 노트에다 정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예측이 돼요. 이제 이거 물어보겠구나. 근데 지금 되게 신의 경제 아닙니까? 이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고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보통은 문제 풀다가 틀리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든. 그러면 쓱 보고 이것 때문에 틀린 거구나. 나 실수했어. 쓱 보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안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펼쳐야 이제 또 다른 문제 펼치고 계속 뭐 그게 아니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선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미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수능장이나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틀린 선지를 미리 머릿속에 만들어서 이거 틀렸다가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틀린 이유를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이 하는 실수나 아니면 자주 하는 착각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특히나 저는 국어였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를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의식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 이렇게 풀면 틀렸는데 해서 다시 풀면 새로운 답을 골라요. 그러니까 선지를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적어놓고 하면서 그걸 자꾸 보면서 내 머릿속에 틀릴 때의 그 기억이나 이런 게 이제 떠오른다거나 시험장에 가면은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름의 오답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막 법지문을 보면 법지문 내가 예시를 많이 놓쳤었는데 하면서 예시를 좀 더 신경 써서 읽는다던가. 와. 선지를 분석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걸 하다 보면 출제 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출제 원리가 다 있으니 네. 그게 거기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출제 의도 뭐 하여튼 문제 출제자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함정에 잡아들이기 위한 수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구탁대고 푸는 건 이제 기본이긴 한데 틀린 문제에서 특히 선지들을 주의 깊게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아예 손으로 적어놨다고요, 진짜? 네, 저는 선지를 다 적었어요. 와, 그래서 선지를 아예 그 선지를 외웠어요. 근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선지가 나오면은 알잖아요, 이게 틀린 걸.
아니면 이게 맞는 거들. 손지도 거의 암기할 정도로. 구어체도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착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엄칠딸님은 그 틀린 이유나 이런 건 이제 그 본인의 그 사고 과정을 다 적어놨다. 웬만하면 다 적으려고 했어요. 역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어떤 성공 노하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뭐 없고요. 뭐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제 이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현재 의대를 목표로 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많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준다면. 저는 제가 수시형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시도 나쁘지 않다. 빠른 손절이 답이다. 빠른 손절할 거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고 미련을 갖지 마라. 저는 이제 수시 쪽은 잘 모르니까. 저는 부담이 없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이럴 때 여러 공부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자신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늦게 배우면은 여러 번 공부도 하게 되니까 공부 방법을 탐색하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효율적인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 없는 공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재고 학생들이 뭐다 하는 건 아닌데 저희 학교에도 영재고 준비를 하다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정말 그 물투 화투 하면은 기깔나게 해요. 근데 사실 의대는 그런 능력치를 요구하지 않아요. 의대는 오히려 그냥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신과 수능에 성실히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착해야 돼요. 착하다. 이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착한 사람 뽑는 것 같아요. 의대에서? 실제로 면접 이런 거 하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인성이 좋은 애들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과 착하다 나쁘다 최상위권의 차이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성적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이 뭐 이렇게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성이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여러 활동 많이 해보고 예를 들어서 예체능도 되게 많이 하고 최상위권 애들 보면은.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인성이 터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인드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인드적인 이야기. 그리고 엄칠따님도 되게 중요한 게, 야 이게 견적 내보고 수시가 아니면 그냥 수능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두렵거든요. 손영훈 선생님 맞아요. 그날 하루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좀 선택을 단호하게 했던 이유는 일단 수시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3년 내내 하고 살았고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해봤을 때 좀 더 공부가 저한테 되게 잘 맞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특히나 저는 이제 제가 싫으면 잘 안 하고 좋아하면 좀 더 하는 성격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수시도 별로고 정시가 훨씬 나은 게 가시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모두가 다 저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시의 도박성을 그래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뭐 2개 하셔주세요. 그 위닝 헤빗이나 위닝 멘탈리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선수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기는 걸 습관화하는 선수들은 그 자신감이 남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의대라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재 제도에서는 되게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마인드적으로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결국에 이런 수능도 결국엔 단판 싸움이잖아요. 단판 싸움에서 잘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할 수 있지. 하려면 할 수 있지. 저 항상 할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멘탈에서부터 공부 방법까지 다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또 입시를 준비한 어머님들한테 저는 최근에 이렇게 준비한 인터뷰 방송 중에 아주 좋은 방송이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꽤 괜찮은 노하우들을 많이 준비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엄치나 엄친딸 특집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는 조형욱 학생과 이화여대 의대 지금 재학 중이신 하현재 학생 진심으로 저희 방송 더더 감사드리고 이번 방송 이것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